첫 번째 경기 레스터시티 대 첼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스터는 휴식기 이전 3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입스위치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다른 두 경기를 패했으며 최근 최하위 강등권 팀들이 승점 추가를 하며 추격 중이기에 한 두 라운드 결과가 좋지 않으면 강등권 추락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화력이 좋은 첼시 상대로 홈이지만 부오나노테와 이사이쿠 등 공격수들부터 압박을 하는 경기 운영을 할 것이다. 첼시는 휴식기 전 뉴캐슬과 맨유, 아스날을 연달아 만나는 힘든 일정이었는데 1승 2무로 무패를 기록하며 3위로 올라섰으며 라이벌 팀들 상대로 따낸 승점이었기에 의미가 컸는데 투자를 끊임없이 한 효과가 나오고 있고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볼란치로 성장한 카이세도가 팀의 중심을 잘 잡았고 팔머는 12개의 공격 포인트로 잭슨과 은쿤쿠 등의 부담을 줄여줬다. 첼시의 승리를 본다. 거의 모든 선수가 대표팀을 다녀왔지만 잭슨과 카이세도, 엔조를 제외하면 유럽 대륙에서 경기를 소화했기에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가 크지 않다. 레스터 역시 대부분의 선수들이 자국을 대표한 건 마찬가지기도 하고 마두에케와 팔머, 은쿤쿠가 측면 돌파로 홈팀 수비를 공략할 것이고 잭슨과 펠릭스의 마무리가 있을 첼시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발렌시아 대 레알 베티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발렌시아는 이번 시즌 강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비아레알, 빌바오 등과 함께 라리가 3강 체제를 추격하는 강팀의 위치였는데 시즌 내내 부진한 모습이고 지난 시즌 잘해줬던 스트라이커인 우고, 두로가 2골에 그치고 있는 데다 호세가야와 코레이아 등 베테랑 측면 수비수들의 영향력도 아쉽다. 베티스는 안탈루시아 더비 원정 석패 이후 나선 4경기에서 2승 2무를 기록하며 유럽 대항전 출전권으로 들어왔고 그 기간 아틀레티코와 빌바오, 오사수나 등 상위권 팀을 상대했는데 특유의 강력한 수비로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고 요렌테와 나탄, 페라우 등이 최종 수비 라인을 잘 지켜냈고 카르도주의 경기 지배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접전을 본다. 최하위 탈출을 원하는 발렌시아의 경기 집중력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베티스는 레알과 바르샤 상대로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최고 수준의 수비 라인을 보유했으며 두로와 바레네치아, 로페즈 등을 앞세울 발렌시아가 공격을 주도할 수도 있지만 베티스가 안정적인 수비를 가동하며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세 번째 경기 헬라스 베로나 대 인터밀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베로나는 휴식기 이전 5경기에서 4패를 당하며 중하위권으로 추락했으며 로마 상대로 1승이 있긴 했지만 레체와 몬차 등 하위권 팀 상대로도 원하는 경기를 하지 못했고 탱스테트와 수슬로프 등 최전방에 나서는 공격 자원들이 나름 마무리를 잘해줬지만 믿었던 수비 라인이 흔들렸고 브라다리치와 차추와 마냐니 등 수비가 안정을 찾지 못한다면 강등권 추락의 위험도 있다. 인테르는 나폴리 상대로 경기를 주도하고도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4위에 머물러 있으며 그래도 선두권과 승점 차이가 크지 않기에 한 두 라운드 결과에 따라 선두로 치고 나갈 수도 있고 어매치 기간 동안 국대에서 활약한 라우타로와 마커스 튀랑을 비롯해 둠프리스와 디마르코, 차라노글루 등 주축 선수들이 건강하게 돌아와 이 경기에 나선다. 인테르의 승리를 본다. 베로나가 홈에서 승점 추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지만 인테르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긴 어렵다. 둠프리스와 디마르코 등이 특유의 돌파를 통해 튀랑에게 좋은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고 라우타로가 세컨 찬스를 해결할 인테르가 원정에서 승점 3점을 가져갈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레버쿠젠 대 하이덴하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버쿠젠은 휴식기 전 3경기 연속 승리를 따내지 못하며 선두권과 거리가 벌어졌으며 지난 시즌 우승팀으로 이번 시즌도 우승에 도전했는데 출발이 좋지 않기 때문에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승리하며 분위기 전환을 노려야 한다. 보니페이스가 벤치에서 출발할 수도 있지만 비르츠와 호프만, 패트릭 쉬크의 스리톱이 나설 수 있고 자카와 가르시아가 중원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할 것이다. 하이덴하임은 컨퍼런스 리그에서 3연승에 성공하며 선두권을 달리고 있으며 그러나 리그에서는 휴식기 이전 5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치며 14위까지 추락했고 개막 연승을 성공하며 깜짝 선두까지 올라갔던 팀이었는데 리그 부진이 아쉽기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는 강팀 상대로 버티기로 임하며 시엔자와 워너를 앞세운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레버쿠젠의 승리를 본다. 하이덴하임은 마인카와 침버,
트라오레 등이 최종 수비로 나서 홈팀의 공세를 막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도어시가 경기 내내 비르츠의 침투를 저지하기 어렵기에 수비가 위험에 처할 것이며 비르츠와 호프만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기회를 노릴 레버쿠젠이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슈투트가르트 대 VfL 보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슈투트는 휴식기 전 두 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치며 중위권으로 추락했으며 지난 시즌 호성적을 기록하며 챔스로 진출했었는데 이번 시즌은 아쉬운 성적이고 거기에 팀의 주포인 운다부가 부상 여파로 이번 라운드 출전이 어려운 악재도 있고 그래도 르월링과 피리히 등 공백을 메울 선수들이 있고 데미로비치가 언제든 상대 수비를 넘어설 수 있다. 보움은 이번 시즌 개막 이후 10경기에서 1승도 따내지 못하며 최하위를 달리고 있으며 미요시 코즈와 베로, 호프만으로 이어지는 공격진의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들었지만 프랑크푸르트의 7골, 뮌헨의 5골을 허용하는 등 수비가 전혀 되지 않았고 메딕과 파슬락 등 최종 수비가 상대의 침투를 적절하게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 슈투트의 승리를 본다. 운다부의 결장이 유력하지만 피리히와 데미로비치, 엔조 밀로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공략해 경기 흐름을 가져올 것이다. 슈틸러의 안정적인 중원 지원도 있을 슈투트가 최근의 부진을 끊어낼 승리를 따낼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도르트문트 대 프라이부르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원정에서 연패를 당하며 순위가 7위까지 떨어졌으며 그러나 무패팀이던 라이프치히를 잡는 등 홈에서는 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 시즌 슈투트를 챔스로 이끈 스트라이커 기라시가 안정적으로 기회를 마무리했고 바이어의 측면 지원 사격도 위력적이었으며 센터백과 볼란치를 소화할 수 있는 엠레찬의 징계 이탈이 있고 안톤도 빠진 수비진은 슬로터백과 크로스 등이 지켜낼 것이다. 프라이부르크는 도르트문트의 승점 1점 앞선 5위고 비록 휴식기 전 3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진 못했지만 원정에서 수비 위주로 승점을 따낸 것이 상위권 순위의 원동력이며 긴터와 라인하르트, 퀴블러 등 정상급 수비진이 상대의 침투를 잘 저지했기에 이 경기에서도 승점 추가를 노린다.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본다. 프라이부르크는 에게슈타인이 중원의 라인을 내리며 경기 내내 수비적으로 임할 것이다. 그러나 브란트와 자비처가 공격 상황을 주도할 홈팀 상대로 90분을 모두 버티긴 어렵고 기라시와 바이노기튼이 아데예미의 결장 공백을 메울 도르트문트가 승리할 것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